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아이한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독서 지도를 하게 되고 무리한 독서 지도를 하게 되니 책이 싫어지고 그래서 정작 본격 독서기가 시작되는 초등 3학년이 됐을 때 독서율이 실제로 쫙 빠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 전 단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독서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될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영유아 초등 저학년 편을 쓴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싫어하는 이유는 독서는 본질적으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는 문화생활이에요. 이게 자기개발적 효과가 강하고 학습적 효과 혹은 교육적 효과가 취미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강하다 보니까 즐기는 문화생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해서 어떻게 좀 성장을 좀 이뤄볼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좀 학습적으로 도움이 돼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많이 하는 형태가 초등 이제 중학년 이상을 놓고 보면 초3 때 한국사, 초4 때 한국사 심화, 초5 때 세계사, 초6 때 과학, 또는 필독서, 권장도서, 고전명작,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책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른 책들이 아이의 흥미와 아이의 독서 능력에 맞을 리가 없거든요. 하다못해요, 텔레비전에 앞에 앉았어. 기왕 보는 텔레비전, 우리 도움이 되는 걸 보자 하면서 역사 다큐멘터리, 지구과학 다큐멘터리, 뭐 정치 다큐멘터리, 이런 것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되는 이 영상물조차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물며 독서는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그런 문화생활인데 이거를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들로 강제로 읽히게 되면은 당연히 독서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독서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될 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독서는 독자인 아이가 자기가 읽고 싶고 흥미가 가는 책을 찾아서 골라서 읽는 행위라는 거.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아이가 독서를 싫어할 일은 안 만들 수 있는 거죠. 한국 사회는 실제하고 맞지 않은 독서 상식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처음 강사 생활 시작했을 때 독서 교육 이론서라는 걸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국회 도서관 가서 논문까지 찾아가지고 책 쫙 모아놓고 한번 쫙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일단 충격받았습니다. 독서가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책을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독서 이론이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독서 편식. 수준 높은 책을 읽어야 독서 효과가 세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요. 독서 편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독서 편식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읽으면 안 된다.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책도 골고루 읽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아닌데 왜 읽어야 되죠? 독서는 문화생활입니다. 문화생활 할 때 균형 잡히게 골고루 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월요일 날 필라테스하고 화요일은 음악을 해야겠다. 수요일은 미술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때 본인이 하고 싶고 흥미가 가는 문화생활을 하시지 않습니까? 독서도 똑같습니다. 독서 편식을 하지 말라는 거는 책을 재밌게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이론인 거죠. 수준 높은 책을 읽어야 독서 능력이 올라온다. 제가 강사 생활할 때 독서교육 현장에서는 연령대별로 맞는 책을 하긴 합니다만 이야기책보다 지식도서가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야기책은 기승전결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근데 지식도서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의 논리 전개를 합니다. 기승전결에 비해서는 한 단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을 때 좀 뻑뻑해지기 마련입니다. 지식도서를 읽는 거는 상대적으로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책이라 하더라도 수준이 높은 책이겠죠. 읽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8명이 중간에 포기하고 와요. 책을 읽다 못 읽고. 그래서 수준 높은 책을 읽으면요, 놀랍도록 독서 효과가 안 나옵니다. 어떤 책이 독서 효과가 나오냐 하면 내가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이요.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책이 이 독서 효과가 세게 나옵니다. 제대로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읽을 수 있느냐예요. 수준 높은 책을 억지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해를 하게 되는 게 아니고 글자를 읽게 돼요. 그 맥락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책을 다 읽더라도 독서 과정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글자를 다 읽었으나 책을 안 읽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당연히 문해력도 안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술술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모래시계에 모래처럼 쌓여요. 모래시계의 위에 부분은 내가 아직 안 읽은 부분이에요. 밑에 부분은 내가 읽은 부분이고 떨어지는 이 지점은 내가 읽고 있는 지점입니다. 독서를 한다는 건 이 모래가 쌓이는 거예요. 맥락으로 쭉 구성이 돼서 내 안에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뮤실돼 버리면 그건 독서를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쌓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초보 독서가일수록 쉽고 흥미가 가는 책을 읽어야 이게 잘 쌓여요. 이게 잘 쌓여야 독서 효과가 발생합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세요.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교과 연계도서, 학년별 필독서, 권장도서, 좀 이제 아이가 책을 읽는다 싶으면 세계 명작,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독서 상식들이 그러니까.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독서는 그냥 문화생활이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것입니다. 독서 이론에서는요, 영유아기는 독서 맹학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기. 초등 1, 2학년은 어떤 시기냐? 독서 준비기예요. 책을 읽는 시기라기보다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 독서를 하는 데는 이제 기본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읽기 자동화예요. 읽기 자동화라는 건 버스 타고 가면서 지나가다가 뭐 간판 같은 거 보면 안 읽으려고 그래도 저절로 읽어지죠. 이렇게 표음 문자에 숙달된 나머지 눈만 대면 글자가 읽어지는 거, 이게 읽기 자동화입니다. 이게 독서의 기본 도구예요. 이게 없으면은 독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요거를 2년을 잡는 이유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 아이들마다 다 제각각의 성장 속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뭐 1학년 1학기에 읽기 자동화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2학년 2학기에 읽기 자동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서 준비기를 2년 이렇게 길게 잡는 이유는 이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빨리 읽기 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초등, 중학년, 고학년이 됐을 때 문해력이 더 높은 것도 아니고, 늦게 읽기 자동화가 된다고 해서 초등, 중학년, 고학년 돼서 문해력이 낮은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걸음마를 몇 개월에 하냐, 이게 아이들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읽기 자동화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2년 안에만 하면 된다. 그럼 읽기 자동화 외에 또 뭐가 필요하냐? 책에 대한 흥미도예요. 호감도.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읽기 자동화를 좀 빨리 시키려고 책을 막 엄청 음독을 많이 시켰어요.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자기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서 책을 음독하는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지만, 이걸 너무 심하게 시키게 되면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러면 책을 보면 싫어져요. 싫어지는데 이걸 막 강제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독서 흥미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럼 읽기 자동화가 됐는데 책이 싫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독서를 또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등 저학년 독서 지도의 핵심은 뭐냐면, 읽기 자동화를 자연스럽게 이 2년 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책에 대한 호감도를 어떻게 유지 강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저학년 지도의 핵심인데,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게 독서 준비기잖아요. 준비기에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때 자꾸 뭔가 큰 걸 하려고 그래요. 독서를 통해서 아이한테 뭔가를 자꾸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음독 지도라든가 무리한 독서 지도를 하게 되고, 무리한 독서 지도를 하게 되니 책이 싫어지고, 그래서 정작 본격 독서기가 시작되는 초등 3학년이 됐을 때 독서율이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쫙 빠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이 독서 준비기에 이 마라톤 시작하기 전에 몸 풀 때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본 게임에서 못 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초등 저학년 때는 우리 아이가 책 좋아하는 상태로 읽기 자동화만 하면 돼, 이런 관점으로 좀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책의 흥미도를 높이는 거는 일단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책을 이제 고르도록 만들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떨 때가 많냐면, 이게 뭐지? 이 좋은 책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책을 빌려오지? 이런 책을 골라올 때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독서를 접근할 때요, 아이의 취향이, 우리가 뭐 장난감을 고르거나 애니메이션을 고르거나 뭐 영화를 고르거나 할 때는 아이가 아이다운 취향을 발휘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책을 고를 때는 유독 아이가 갑자기 우아해지길 바라세요. 기왕 고르는 책, 좀 좋은 책 좀 골라오지. 그러니까 뭐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왜 그런 걸 골라? 하고 또 부모님이 이제 어디서도 듣고 오신, 혹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책, 도움이 되는 책을 고르게 되는데, 그걸 안 하시면 돼요. 일단 책에 흥미도가 있으려면요, 이 도서관에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 봐야, 본다는 게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책 표지도 보고 책등도 보고 해야, 그래야 데이터가 쌓여요. 그 중에 이제 읽고 이거 뭐지? 하는 책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책들을 빌려오면 되는 겁니다. 이때 빌려올 때 핵심은 뭐냐면, 도서 대출증 한도를 꽉 채워서 빌려오는 거예요. 아이가 충분히 구경하고 충분히 자기가 재밌다 싶은 책을 골라오게 하는 거. 이렇게 골라온 책들을 쌓아놓고 독서 시간이 되면 읽고 싶은 책 골라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에 빌려온 책만 갖고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갖고 오는 날도 있지만 서가에 꽂혀있던 책을 또 갖고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야, 도서관 책 반납해야 되는데 저거부터 읽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가 그날 골라오는 책들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읽어주다 보면 아이는 책 고르기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그냥 보고 내가 흥미
마음에 가는 책 아무거나 뽑아와서 읽을 때도 그날 읽고 싶은 책 그냥 골라오면 되는 거네. 이 루틴만 유지해 주시면 독서에 대한 흥미도가 올라오지 않는다. 이러기가 오히려 쉽지 않게 되는 거죠. 책 고르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는 사실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별로 없어요. 초등 고학년이 되면 중학년 이렇게 되면 좀 생기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전 단계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부모님이 계속 골라준 경우. 우리 왜 영유아 때부터 수학 전집, 세계사 전집, 한국사 전집 이런 식으로 원령별로 읽혀줘야 될 전집 이런 게 이제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돌잖아요. 그런 정보가. 그럼 그거대로 읽어주다 보면 아이가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 골라야 되는 책은 뭔가 따로 있나 보다. 무의식적인 선입견 같은 게 생깁니다. 부모님께서 고른 책을 읽어주면서 와 재밌지 않아? 정말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재밌어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왜 재밌는지 왜 좋은지 모른 채로 부모님이 재밌다 좋다 하니까 재밌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책 고르기에 출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초등 중학년이 돼서 뒤늦게 아이한테 너 읽고 싶은 책 골라보자 이러고 데려가서 야, 골라봐 이렇게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재밌는 책을 고르라고 하는데 책이 재밌나?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재미있는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책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골라본 적도 없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뭘 고르라는 거지? 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독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흔히 책을 읽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책을 읽는 행위는요. 책 고르는 행위의 결과일 뿐이에요. 책을 골라서 읽어보니까 재밌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책 읽게 됩니다. 근데 책을 골랐는데 읽어봤더니 내가 생각했던 책이 아니야. 재미가 없어. 그럼 안 읽게 돼요. 이거는 책 읽기라는 행위는 독립된 행위가 아니고요. 책을 고른 행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을 고른 아이들은 뭐가 생기냐면 독서 감각이라는 게 생겨요. 책등 보고 책 표지 보고 훑어보면 느낌 오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많이 골라본 친구들은 이 느낌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고르니까 읽는 족족 재밌는 책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서의 효용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책을 안 골라본 친구들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설사 그 아이가 실제로 골랐다 하더라도 그 책이 자기한테 안 맞는 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출발점이 필요해요. 재미있는 독서의 경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이런 책도 어딨어? 이런 식의 동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런 동력이 없는 친구들은 머지않아 독서를 그만두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밌게 읽은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스로 가서 책을 고르려고 하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돌기 시작하면은 재밌는 책 읽고 문해력 올라오고 문해력 올라왔으니 또 더 재밌게 더 많이 읽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 만약에 아이가 책 고르기를 힘들어 한다고 하면 저는 성인들이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녀의 책 고르기를 대신해 주는 거를 늘 반대하지만 독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출발점이 없는 경우는 길을 쓰고 우리 애가 좋아할 만한 재밌는 책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 책을 출발점으로 아이한테 한번 추천해 줘 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유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뭘 하시면 되냐면 주기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이 과정을 루틴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습 만화와 책 이렇게 놓고 야, 너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마음대로 골라와.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엄마의 집밥 있어. 배달앱 있어. 넌 뭐든 선택할 수 있어. 엄마는 네가 집밥을 선택했으면 좋겠지만 너에게 자유가 있어. 이러고 이제 애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배달앱을 고르겠죠. 그러면은 이게 과연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학습 만화와 글책은 사실 좀 장르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같은 책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게 둘 다 독서인 것 같지만 사실 학습 만화, 제가 이게 만화라는 장르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화는 독서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화보집이 독서를 하는 책이 아닌 것처럼 만화는 독서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만화에 말풍선 있잖아요. 박스에 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만화의 말풍선과 박스를 읽은 걸 독서로 친다는 건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막과 설명을 읽고 독서를 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자들이 뇌파 검사를 하면서 만화를 읽을 때와 글책을 읽을 때 비교를 해보면 글책을 읽을 때는요. 뇌가 전체 다가 풀 가동이 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학습 만화를 읽을 때는요. 영상을 볼 때와 거의 똑같은 정도로 뇌가 활성화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독서의 원리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 만화는 독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독서가 아닌 것을 독서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학습 만화를 아이가 쉬는 시간에 본다. 자기가 놀이할 시간에 본다. 그러면 그거는 막을 필요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습니다. 막을 권리도 없고요. 근데 독서 시간이라든가 독서 숙제를 한다거나 이럴 때 학습 만화를 들고 오면 그거는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스마트폰, 장난감,
학습 만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초등 저학년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초3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98명은 이 학습 만화가 글책을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만화와 글책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세워주셔야 글책 독서를 학습 만화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책을 재밌게 읽은 아이와 책을 재미없게 읽은 아이의 문해력 격차는요, 책을 안 읽은 아이와 책을 읽은 아이의 격차만큼 큽니다. 초5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다 같이 손잡고 기초 언어 능력 평가라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능 국어 영역을 고전, 문법, 시 요거 빼고 나면 순수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 묻는 질문이 남습니다. 근데 이게 수준이 높다 보니까 문제 난도를 중학생 정도가 볼 수 있게 살짝 낮춘 그런 테스트지예요. 자, 그렇게 해서 초5부터 고2까지 수능을 다운그레이드한 테스트를 봤는데 1등을 누가 했냐면 초등 5학년 여학생이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초등 5학년이지 테스트를 3월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5가 된 사실상 초4와 다름이 없는 그런 친구가 1등을 했는데 얘가 어떤 애였냐면 해리포터 10번 읽었대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거기서. 해리포터를 10번 읽었다는 거에서 게임이 끝나고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책을 재밌게 읽는 아이들의 위력이에요. 초4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 문해력 평가 결과가 중3 최고급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교실에 얘를 밀어 넣으면 그 중3 언니 오빠들보다 교과서를 제일 잘 이해할 애였던 거예요. 자,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얘의 초4 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덩치가 작은 중3 우등생이 초4 교실에서 초4 교과서 들고 초4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한테는 이게 학교 공부가 공부를 할 게 없겠죠. 그래서 뭐 단원평가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점수도 굉장히 높게 받아왔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의 불만은 공부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할 게 없는 겁니다. 많이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교육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친구였는데 옆집 친구들 다 막 수업을 막 2개, 3개 듣고 영어 수업도 2개, 3개 듣고 막 한국사 따로 듣고 이러는데 얘는 수학 하나, 영어 하나 빼고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책 읽을 시간 뺏기니까. 근데 이게 재밌게 읽은 아이들의 위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영어, 수학, 수업을 막 2개, 3개 듣는 친구들이 단원평가를 보면 얘하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비슷하게 받겠죠. 얘가 거의 만점 가까이 받으니까 그런 친구들 만점 가까이 받겠지만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습니다. 이게 왜 같지 않냐면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듣는 친구들은 뭐냐면 자동차로 치면 풀 악셀을 밟아서 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별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엑셀레이터에 발만 얹고 있는데 똑같은 속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격차가 쫙,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재밌게 읽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책을 재미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읽고 이해하는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사실 재밌는 책이 좋은 책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내가 재밌는 책을 발견해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읽고 이해하는 강도가 몰입도가 높아지거든요. 높으면 독서 효과가 세게 나와요. 이런 친구들은요, 한 권 읽을 때마다 도약적으로 점프가 일어납니다. 근데 재미없게 읽잖아요? 계속 그 자리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독서 혹은 독서 지도의 굉장히 이상한 지점인데 똑같은 시간 책을 읽어도요, 몰입해서 읽은 애들은 효과가 빵빵빵 나오고 똑같은 시간 책을 읽었는데 몰입을 못 시키잖아요? 그럼 효과 안 나와요.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생결단의 그런 자세로 얘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요괴 뭐 이런 책 읽는 거 어떡하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돼요. 이런 생각이 들죠. 얘가 지금 이런 책 읽으면 막 정서에 막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공포동화, 요괴 나오는 동화 막 이런 거 읽으면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출간된 책 중에는 정서에 문제가 될 정도의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얘가 이런 책 좋아하니까 막 늙어 죽을 때까지 이런 책만 읽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뽀로로 좋아하다가도 초등 1학년만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뽀로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 취향도 같이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취향이 성숙해지면 다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몰입할 수 있는 책을 읽고 있느냐. 그것이 독서 효과도, 독서 취향도,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그 몰입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마시고 활자로 된 책이라면 다 상관없다. 우리 아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 그 책을 찾아서 읽게 만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